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시기 의료 공백으로 숨진 고 정유엽 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24일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지역 기업과 기관이 전통시장에서 추석 음식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대구 도시철도공사의 손실액이 6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시기 의료 공백으로 숨진 고 정유엽 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정유엽 군 사망대책위원회는 24일 지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간단체 조사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감염병 관리체계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경산에서는 17살 소년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받아 일반적인 치료조차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열난다는 단지 이유만으로도 진료를 거부당했어요. 다 내일 와서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내일 와서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선별 진료소 와서 코로나 검사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339에 전화를 했지만 1339에서 어떤 때 해명도 들을 수도 없었고 보건소로 연락을 이렇게 취해주던데 보건소조차도 코로나 검사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열이 그렇게 나고 응급 환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문을 닫은 선별 진료소와 폐렴을 확인하고도 추가적인 검사와 조치를 하지 않았던 지역 병원.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지역 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안심병원 보통 상식적으로 저도 이 자료들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아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누구나가 아니고 열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병원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정군의 죽음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질병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응급 의료 시스템과 유기적 응급 의료 체계를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애초 발표했던 응급 의료 기본 계획이 제대로 착실하게 내실 있게 계획이 완료돼야 되고 현장에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정군이 의료 공백으로 사망한 지 6개월. 지금도 여전히 정군의 죽음을 책임지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계, 경제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24일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유치 활동에 나설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10월 초 최종적으로 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회는 경북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안동과 예천에 도청 청사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4년 전이라며 기존 사업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하향식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행정통합 문제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인구 510만 규모의 행정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대구 도시철도공사의 손실액이 6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국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공사 무임 승객 수는 4,913만여 명으로 전체 승객의 29.3%를 차지했습니다. 무임 손실액은 614억 2,400만 원으로 1년 사이 44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손실액이 커진 건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무임 승차 가능 인원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반 승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한데요. 지역의 기업과 기관들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마련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동시 종합복지관으로 농산물 상자가 하나둘씩 도착합니다. 쌀과 한우, 사과, 한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데 모인 추석 음식과 식료품 등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손이 분주합니다. 깜짝 선물을 받고 기뻐할 어르신들 생각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선물 구매에 한국전력과 가스안전공사, LG헬로비전과 영주고객센터 등 지역의 기업과 기관 12곳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했습니다. 늘 감사하죠. 추석 때 저희끼리 하면 물품이 아무래도 부족한데 후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많은 걸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정성 가득한 추석 음식 선물 꾸러미를 취약계층 11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내가 없으면 이래 해가 오지도 않겠는데 내 때문에 모두 귀찮게 만든다. 민족 대멈춤 분위기 속에 더욱 외로운 추석을 맞이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입니다. 집에서는 이래 가만 앉아가지고 챙겨주기가 감사해요. 뭐 이건 자석도 이래 못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이 같은 사랑 나눔을 반깁니다. 올 추석은 또 격지에서 안 오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불우이웃도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을 이용을 해주는 우리 시장에 매출도 좀 올랐고 또 매출이 오르면서 봉사활동하는 그 차원에서 또 기분도 좋았고 이런 게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아닌 민족 대멈춤 분위기 속에 소외 이웃을 돕는 나눔의 물결이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정부가 올해는 지역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엔 면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추석에 들어온 통행료 수입은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엿새간 실내 매장 좌석 운영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기간 경북 주요 관광지의 숙박업소 예약률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기준 추석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주 보문 관광단지 내 객실 예약률은 평균 80에서 90%에 이르고 있고 골프장은 대부분 100%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과 영주시의 주요 숙박업소 예약률도 70에서 100%에 달하고 있고 청송군 손오벨 청송의 예약률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구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은 복지시설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곳에 인력을 파견하고 가족의 확진으로 혼자 격리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24시간 돌볼 예정입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들의 병원 생활을 지원하고 자가격리자에게는 도시락, 약품 등 긴급 물품을 배달할 계획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하루 평균 경찰관 400여 명, 순찰차 193대와 사이카 헬기를 동원하고 모범 운전자를 배치해 오는 28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변에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합니다. 다음 달 4일까지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의 상습 정체 구간과 공원 묘지 등의 상설 중대를 지원해 교통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노인 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어르신들의 결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구 지역 노인 복지관 4곳은 이러한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킹스루 경로식당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앞, 복지관 식당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사기 위한 어르신들로 붐빕니다.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한 아이디어입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거노인들, 없는 분들 참 밥 한 끼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고 참 이거 어느 분의 아이든지 모르지만은 참 전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불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북구 지역 4개 복지관은 노인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도시락 제공 서비스인 워킹스루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식사가 점심을 드시는 걸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직접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9월 달부터 9월 22일부터 이제 워킹스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킹스루 경로식당은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운영하고 금액은 기존 경로식당과 동일한 1,3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4곳의 워킹스루 경로식당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경로식당은 북구 지역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바로 회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신고한 장소,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6월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퀴어 문화축제 예정 장소와 가까운 곳에 교육 관련 캠페인을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뒤 퀴어 문화축제 행렬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퀴어 축제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2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를 20여 차례 휘둘러 전체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숲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944억 원을 들여 숲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공기가 도심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돕는 도시 바람길 숲을 만들고 국가산업단지와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21만 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 밀착형 숲 11개를 만들고 초등학교 등하굣길 22곳을 자녀 안심 그린 숲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각 시군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발간된 안내서에는 경주 동궁과 월지, 안동 월용교 등 야경 명소 52곳과 달밤 트레킹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1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